자, 지난 시간에 미분 개념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역의 개념인 적분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XY 좌표상에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다고 하죠. f, y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 구간을 정합니다. 구간을 뭐 A에서 x는 A에서 x는 B까지 사이에 구간이 있고 자, 이 구간 A부터 B까지 그리고 이제 F 요 펑션이 이루는 그 면적이 있겠죠. 요 면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적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떤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A에서 B까지 fx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이 기호를 쓰고 이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처음 쓴 기호라고 하죠. 그 영어의 서메이션에 그 물론 이제 독일어지만 그 S자를 길게 들인 그런 기호를 쓰고요. 자, 이거는 정의가 뭐냐면은 다 더하는 거예요. 뭘 다 더하냐면은 얘를 아주 잘게 쪼갭니다.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이게 얇은 슬라이스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해서 쪼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중간에 그 슬라이스가 하나 있고 얇은 막대기처럼 자, 요거를 충분히 얇게 쪼개는데 요 그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요. 델타 x는 나중에 0으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적들을 이렇게 해서 구한 요건 사각형,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우게 되는데 그 직사각형의 면적들을 다 더하면 그게 이 지금 회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면적, 총 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델타 x에다가 fx 값을 곱하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사각형, 여기 얇은 직사각형의 면적이 될 텐데 얘를 x는 a부터 a까지 다 더하는 거죠. a부터 from to b까지 다 더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건이 이 구간은 충분히 짧게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자, 이게 적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구간이 그 확 정해져 있죠. 구간이 정해져야 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보통 이거를 이런 형태로 된 거를 우리가 부정복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어,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어,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정적분, 정적분이라고 정자가 이게 정적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efinite integral 이렇게 부르고요. 자, 보통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게 되는데 부정적분은 영어로는 indefinite, 정해지지 않았다. define이 정의하다, 뭐 그런 영어 단어잖아요. 자, 거기서 그거하고 어원이 동일한 단어가 되겠고, 이 IN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가 되겠죠. 자, 이 부정적분은 뭐냐면은 여기 이 중에 한 구간, 대체로 이 뒤쪽 구간을 변수로 보고요. 얘를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을 한 것이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러면 뭘 하냐면 여기 똑같은 x를 쓰면 안 될 테니까 여기 x 프라임이라고 써요. t라고 할까요? x축을 수평축을 t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뭐 면적은 잠깐. 자, 이 A라고 하는 시작점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죠. A가 정해지지 않아서, 구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자,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게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0부터, 0이 아니라 아래쪽은 놔두고 위에다가 x를 쓰고요. f에 x 대신에 t를 여기서 쓰고 그다음에 dt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값은 역시 어떤 x의 함수가 될 거예요. x의 함수인데 이 구간을 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상수가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건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large fx 더하기 c를 미분한 거는 항상 정해진 함수가 되겠죠. c는 미분하면 0이니까 여기 c라고 하는 건 상수예요. 상수.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게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여기 large 적분한 값을 이게 x의 함수인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똑같은 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함수 그 이게 뭐냐면은 자, 이 x 음, 임의의 구간에서 여기 a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 이쪽 구간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x까지 적분을 한 값에서 이게 뭐냐면 dx분의 d의 large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그 x 그 0에서 x 더하기 그러니까 다시 쓰죠. 이거는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어, 라지 f의 x 플러스 델타 x 값하고 빼기 f의 x 값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값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x가 있고 바로 옆에 또 x 플러스 델타 x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x고요. 요 점은 이제 x 플러스 델타 x. 근데 델타 x는 나중에 0으로 보낼 거고. 자, 요 차이는 바로 요 면적에 해당하겠습니다. 요 차이는 요 면적이 바로 그 뭐에 해당하냐면 요 면적이 fx 플러스 델타 x에서 라지 그다음에 fx를 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건 뭐랑 같으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x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값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1 곱하기 fx의 델타 x 이렇게 돼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델타 x가 지워져서 fx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의 관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미분을 알고 있으면 적분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fx가 x의 n승이다. 이거의 적분은 뭐냐? 적분값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하면 fx가 스몰 x다.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지오메트리로부터
알 수 있는 그런 그 적분 값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 fx는 x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가 되겠죠. fx는 x.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의 그 이거 ft라고 씁시다. 수평축을 t라고 썼으니까 요거를 뭐 0부터라고 합시다. 구간은 상관없지만 0부터 x까지의 요 삼각형의 그 면적이 바로 이 적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거의 적분은 dx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x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왜냐하면은 높이도 밑변도 x, 높이도 x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부정적분의 경우에 임의의 상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 근데 사실 이제 한 가지 경우만 했는데 우리가 x의 n승에 대한 적분을 하면 x의 n승에 대한 적분을 하면 fx는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dx분의 d의 라지 fx가 x의 n승이란 뜻이고요. 이게 원래 함수랑 같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f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상수. 이건 이제 미분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미분을 해보면 fx, 스몰 fx가 바로 이 미분값과 적분한 함수의 미분값과 같아야 되니까 자, 이거 n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임의의 그 지수가 아니죠. 뭐라고 하지? 파워. 그 x의 제곱승, n제곱승에 대한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n 대신 n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nx n 마이너스 1승인데 n 대신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승 대신에 n승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아하,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원래 fx하고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적분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그 이런 것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인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응? 요거에 미분을 하면 코사인 x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잖아요. 자, 반대쪽으로 하면 이거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를 그 적분을 하면 사인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역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적분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하기로 하고 자, 오늘 또 재미난 개념을 하나 배울 텐데 그 복소평면. 자, 이 복소수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리물리를 배우게 되면은 거기서 또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해볼 건데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우리가 커버를 할 거고요. 서클 1 inner complex plane. 일단 컴플렉스 플레인이 뭐냐면 이게 복소평면인데요. 복소평면. 복소평면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i라고 하는 숫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임의의 실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죠. 근데 임의의 실수의 제곱을 하는데 음수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상상으로 창조를 해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i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거 아마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i라고 하는 숫자를 그 창조를 해냈고요. 이건 뭐냐면은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는 i를 루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i 같은 숫자, i에다가 뭐 실수를 곱했든, 자, 이 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부릅니다. 실수, 허수, 허수라고 부르는데, 어,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2i는 그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2i의 제곱은 다른 말로 하면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의 제곱은 4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이건 넘버를 의미를 합니다. 우물정자로 쓰는 거는 앞으로 약자로 많이 표기를 할 텐데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복소수라고 하고 복은 알겠는데 복잡해서 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컴플렉스 넘버라고. 자, 이 복소수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얘는 허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두 개의 합. 자, 얘를 x 더하기 i, y 이렇게 곱하고요. 물론 x하고 y는 여기서 실수이고요. 리얼 넘버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우리가 리얼 파트, 그러니까 실수부라고 부르고요. y를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너리 파트 영어로. 자, 그렇게 부르고. 자, 얘를 근데 x하고 y 돼 있으니까 2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그냥 좌표를 생각을 해냅니다. 좌표를 생각을 해내고요. 이 좌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좌표하고 동일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이쪽 축이 x고 이쪽 축이 그냥 y가 아니라 y에다 i를 곱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플레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평면을 그냥 인간의 창작물이죠. 뭐 좌표도 인간의 창작물이긴 하지만 발명한 그런 굉장히 나중에 유용한 것으로 우리가 판명나는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자, 그런 플레인 평면이 되겠습니다. 복소 평면. 자, 여기에 이제 임의의 한 점은 이제 x하고 이걸 우리가 z라고 표현을 하면은 쟤는 얘들 우리가 x 더하기 i, 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어떤 값만큼 같고요. y축으로 어떤 값만큼 같다. 자, 이거를 뭐 길이하고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정확한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자, 이걸 다시 이 중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원을 한번 그려봐요. 원을 한번 그리는데 원을 그립시다. 원을 그리는데 크기가 그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그려.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반지름이 1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중심은 이제 원점에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고 그죠? 이제 y 점은 이제 1이니까 여기도 여기 i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그냥 요 특별한 점 말고요. 각도가 임의의 각도만큼 돌아간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요 점은 어떻게 되느냐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점은 우리가 x값, y값이 뭔지를 배웠죠. 원의 경우에 x값은 코사인 세타고 y값은 사인 세타예요. 복소 평면에서 표시하면 바로 y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자 바로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반지름 1인 원에 있는 한 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 exp 자 요 의미는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2의 i 요거를 그냥 어떤 함수죠. 뭐의 함수? 세타의 함수죠. 세타의 함수인데 i세타의 함수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i를 붙여도 상관이 없죠. i세타라고 한 함수를 이 반지름이 복소 평면에 반지름 1인 원을 그렸을 때 표시하는 임의의 한 점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이 뭐 0부터 2파이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점을 다 커버를 하겠죠. 아주 근데 재밌는 이게 성질을 갖고 있는데 뭐 간단한 것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떤 임의의 그 이 i라고 하는 게 i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의 i의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은 0이고 사인 값은 1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 임의의 임의의 그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곱하기 i를 하면은 얘가 90도만큼 돌아갑니다. 회전은.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에다가 곱하기 i를 하면 i가 되죠. 1은 원래 이 점에 있었는데 1이라고 하는 점은 원래 이 점이죠. 이 점인데 i를 곱하니까 이만큼 회전을 했어요. 일로 갔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i에다가 다시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원래 이 점에 있었는데 이 점에 있던 것도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i로 가니까 그 요점에 있던 것이 또 일로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이쪽으로 가는 자 이런 아주 재미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 여기에 2분의 파이라고 쓰는 것과 저기 무관하지 않고요. 뭐 자세한 거는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요 임의의 한 점에다가 만약에 좀 더 임의의 한 점에다 이 i 세타에다가 곱하기 i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 세타에다가 i를 뭐 앞에 씁시다. 뒤에 쓰나 앞에 쓰나 똑같은데 i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i에다 코사인 세타 곱한 건 그냥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에다가 i 사인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으냐? 자, 이게 원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었는데 요점이죠. 여기가, 자꾸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 i 세타에 해당하는데 여기다 i를 곱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냐면 점선으로 바꾸고요. 아, 색깔도 바꿉시다. 자, 얘가 90도만큼 회전을 해가 이만큼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가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더하기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2에다가 i의 세타 더하기 2분의 8만 그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각도가 90도라서 직각이라서 전체 각도가 세타에다가 2분의 8만큼 더한 각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세타를 어, 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 함수를 그러니까 원래 함수요. 원래 함수가 이건데 이걸 미분한 것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i에다가 사인 세타를 미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바로 위에서 구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i의 i 세타와 동일하다. 이런 또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삼각함수에서 미분에서 이 원의 접선하고 이 미분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였고요. 바로 그게 코사인, 사인 함수의 미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확히 90도 회전이 이 우리가 나중에 벡터라고 부르는 요 점을 요 점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에서 그 미분치하고 각도에 대한 미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접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였었고 자, 이게 아주 재미난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이게 원래 함수가 원래 2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을 했더니 여기 거의 자기 자신과 비슷한데 뭐 i가 붙은 뭐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걸 살짝 바꿔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i세타는 그 우리가 원래 이게 펑션을 이게 이미저너리 넘버 그러니까 허수의 변수를 허수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를 임의의 어떤 다른 복소수 그러니까 리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의의 복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이하의 유의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이거 쓸 수는 없는데 현재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여기다가 만약에 이 d 얘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d의 i 세타니까 u가 i 세타니까 i의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d하고 2의 u 대신에 2의 i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했죠. 뭐냐면은
i분의 1 그냥 밖에 나오고 얘는 곱하기 앞에서 미분치가 자기 자신의 i를 곱한 것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i에 2의 i 스타인데 다시 u로 쓰고 자 이건 바로 그냥 2의 u. 아하. 자, 이가 이 u라고 하는 함수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미분치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아주 특별한 함수가 되는 거죠. 자기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만약에 u를 우리가 리얼 넘버라고 u가 실수라고 u가 실수인 경우에 실제 이 실수 함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과 어, 그것의 미분치가 동일한 함수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u 대신에 이걸 x라고 쓰죠. 여기서 실수니까 그냥 x라고 쓰고 x가 있는데 요 어, 이 어떤 함수가 이게 y축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기울기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그런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1이다. 왜 1을 잡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위에서 세타 이퀄 제로일 때 이 값이 정확히 1이기 때문에 그죠? 세타 이퀄 제로일 때 0일 때 값이 1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1이에요. 이 제로는 1이고 이 제로는 1이고 자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도 1입니다. 기울기가 1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 뭐냐면은 이걸 쭉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죠. 두 개 똑같을 수가 없죠. 이거 함수가 기울기보다 항상 커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기울기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울기도 함께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소해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y 이퀄 2의 x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이동시킬까요? 어, 그 기울기를 그렸는데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여기 기울기를 우리가 딱 생각해요. 이 기울기를 딱 이 점에 표시를 하면 이 기울기를 모은 점들도 어, 똑같은 점이 된다는 거죠. 요 점에서 요 값을 따라갈 거고 여기서 또 요 값을 따라갈 거고 똑같이 이건 뭐냐면 여기 x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dx분의 d의 y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이 원래 이 함수. 자, 이런 함수는 아마도 하나밖에 없겠죠. 뭐 증명할 생각은 없고요.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물리학에서 증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자들은 증명을 더 좋아하지만 어, 자, 이런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 자, 그게 궁금한 건데 음? 이런 2의 x라고 하는 함수는 뭘까?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그냥 생각하면 아무런 그 저게 앞에 안 보이죠? 근데 전혀 다른 데서 이게 답이 나오게 되는데 등비수열에서 여긴 미분은 아니고요. 그 영어로는 지오메트릭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시퀀스 이거 가만 보면 이 수학 용어, 물리 용어들이 일상 용어를 많이 차용을 하죠, 영어권에서는. 근데 우리들은 잘 안 쓰던 게 많아갖고
수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시퀀스입니다. 뭐 등비 수열은 다른 게 아니라 B가 일정, 그 다음 항, 예를 들면은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두 배가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 4가 나오고, 8이 나오고, 16. 은 비율이, 공비가 2인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자, 이걸 우리가 AN이라고 쓰면 얘는 2의 N-, 또 그냥 0부터 시작하면 2의 N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가 N 이퀄 제로고, 여기가 1이고, 2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이런 시퀀스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에 차이가 얼마냐면 1이죠. 차이가 2죠. 여기 4죠. 여기 8이죠. 똑같이 나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수열과 시퀀스하고 원래 시퀀스하고 그것의 차이로 이루어진 시퀀스하고 동일한 거죠. 이 기울기가 원래 함수하고 동일하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냐?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볼까요? 어, 그냥 어, 어, 델타 AN이라고 해봅시다. 델타 AN은 AN 플러스 1에서 빼기 AN을 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2의 N 플러스 1승에서 빼기 2의 N승을 한 거죠. 자, 이거를 2의 N승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고 2의 N 플러스 1승이 되려면 2 빼기 1.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2의 N승.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특별한 시퀀스입니다. 이게 유일한 시퀀스예요. 유일한 시퀀스예요. 이게 유일한 2의 N승이 또는 뭐 여기 앞에다 임의의 숫자 곱한 거는 상관없어요. 2의 n승에다가 뭐 2의 곱하기 뭐 여기 어떤 숫자 a를 곱했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이런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저기 그 대세에 지장을 안 주니까 자 이게 유일하게 2의 n승이라고 하는 게 그 수열과 그 차이 그러니까 an과 델타 an이 동일한 유일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금방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가 아닌 다른 걸 생각합시다. an이 뭐, 3의 n승이다 하면 이거는 이제 1, 3, 9, 그 다음에 얼마? 27 이렇게 나갈 텐데 이거 금방 아시죠? 여기 2가 되고 여기 6이 되고 다르죠? 얼마냐? 18 이렇게 되고 분명히 다른 거 알 수 있는데 어, 임의의 공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3의 R의 n승이다 하면은 그래서 델타 A 하면 R의 n 플러스 1승에서 R의 n승을 빼면은 이거는 R의 n승이 공통적으로 묶이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원래 AN과 다르죠. RN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그 R이 2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R이 2인 경우에만 이 차이로 이루어진 수열하고 원래 수열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유사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자 이거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서 어? 이게 혹시 함수가 여기 라지 2라고 쓴 함수가 여기 수열에서처럼 이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fx가 여기 아마도 2의 n승 대신에 2의 x승이 아닐까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2의 n승이 여기서 어, 수열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하면 어, 리미트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 x에 델타 x분의 1에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니까 요거는 x 대신 2의 x승 대신에 2의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얘는 2의 x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리미트에 0으로 가고 원래 색깔 델타 x는 0으로 간 다음에 이거 델타 x분의 1 놔두고 여기에 뭘로 묶을 수 있냐면 2의 x승이 공통으로 있죠. 지수 함수의 특성은 2의 x 플러스 델타 x는 2의 x승 곱하기 2의 델타 x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혹시 이 지수가 정수가 아니고 다른 유리수나 실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처음 보는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이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자 그럼 여기 2의 x승이 공통으로 묶이고 2의 델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는 2의 x승을 리미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에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2의 델타 x 마이너스 1승 자, 이 값이 이 x승과 동일하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은 동일하지가 않고요. 자, 이 값을 한번 우리가 그냥 또 저 수학 앱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기억을 하시고 음, 델타 x분의 2의 델타 x 마이너스 1승 델타 x를 일단 0이 아닌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2의 x 대신에 좀 간단한 숫자를 써보기로 하죠. 어, 2의 a라고 합시다. a승 빼기 1 나누기 a라고 해놓고 여기서 a는 적당한 숫자를 뭐 0. 그냥 1을 넣으면 너무하죠. 1을 넣으면 그냥 1이니까 0.1 넣어보죠. 자, a가 1일 때는 이게 그냥 1인데 0.1을 넣으니까 1보다 작아졌어요. 그죠? 여기 0.7177 뭐 이렇게 나왔고요. 0.01을 넣어봅시다. 자, 0.69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1이 아닌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0.693. 자, 어떤 값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A를 내가 이런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0, 0으로 가는, 0으로 접근해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이제 로그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로그를 아직 안 배웠다고 치고요. 값을 그냥 보면 음, 값을 한번 값을 주질 않네. 값을 안 줬는데 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좀 더 다시 as 자, 이 값이 대략 그
그러니까 A 함수를 지금 쓰긴 한 건데 0.69 얼마 이렇게 나중에 로그 2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 나오는군요. 대략 0.693 얼마 이렇게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 0.693 뭐 이런 수치가 나와요. 자,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x승이 아니라 곱하기 0.693 이런 비례는 하지만 정확히 그 이 미분치가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는 않는. 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이게 2의 x승 대신에 그게 아니고 fx는 다른 숫자 그 숫자를 우리가 영문 2라고 쓸 건데요. 그래서 2의 x라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함수냐면 such that 요거의 미분치도 자기 자신과 동일한 어떤 함수가 될 것이다. 자, 이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미분을 하면 똑같은 여기 숫자 2의 x, 이게 왜 이래요? 숫자 2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하게 화면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음. 그 숫자 2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하게 만약에 여기를 미분을 하면 d의 x분의 d의 f를 하면 이게 숫자 2 대신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비슷한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자 이게 여기에 이렇게 쓰고 여기 숫자 2 대신에 어떤 2라고 하는 스몰 2, 영문 2 일 때 이게 바로 이게 1이 되는 그런 숫자 어떤 특정한 숫자가 존재를 하고요. 이 값은 무엇일까? 그게 자 여기서 질문이 되겠고요. 다른 데서 답이 나와요.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은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1년에 내가 지금 100원을 갖고 있는데 그 1년에 이제 얘를 이자가 1년에 2배예요. 1년에 100%죠. 그럼 이제 이자를 한 번 주면은 연말에 200원이 되겠죠. 100원. 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1 플러스 1이라면 100원에다가 100% 추가해서 1 플러스 1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자를 연 두 번 주겠다. 6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자, 그러면 6개월에 50%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50원, 5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100원에서 1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50원에 다시 50%를 주란 말이죠. 그러면 75원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그 이자가 복리라고 그러나?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도 1 플러스 2분의 1.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세 번 주겠다. 4개월에 한 번씩 준다면은 1 플러스 3분의 1에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3분의 1이니까 뭐 33원, 처음에 33원 이렇게 주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133원에 다시 3분의 1 곱한 걸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미 쌓여진 만큼의 3분의 1을 더 주는 거. 또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좀 네 번 하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2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뭐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12분의 1에 12승. 응? 그게 아니라 매일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100원에다 365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얼마인지도 뭐 이론도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몇 초마다 줄 수도 있고요. 이걸 무한히 많이 잘라서 결국에는 리미트를 시키는데 얘를 n번을 주는데 n번을 주는데 그 n분의 1만큼의 이율로, 그래서 n 이렇게 되고, 다만 여기서 리미트에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걸 따져 볼 건데, 예를 들면 음, 내가 어저께 이거를 뭐, 자, 이거는 제일 간단한 거죠. 이게 바로 그냥 1년에 한 번 주는 방식이고, n이 1이 아니라 2로 하면은 아마 4분의 9인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응? 2보다 커졌죠. 그래서 3, 좀 띨시다. 한 12, 한 달에 한 번씩 준다고 하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잘 안 보이는데 분수로 나와서 12번 곱하면 2.6 살짝 넘는 값이 돼요. 365, 매일 한 번씩 준다고 하면은 또 이게 어마어마한 분수가 나오는데 안 보이고, 답을 우리가 한번 소수로 하면은 대략 뭐 2.7이 살짝 넘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어, 이 무한대로 보낼 거고요. 무한대로, 무한대가 여기 있죠. 무한대로 보내고요. 자, 여기에 스몰 e라는 숫자가 나오고, 자, 이 값을 우리가 누메리컬하게 이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거죠. 2.71828, 새로운 숫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2라고 하는 값이 되고요. 이 값은 대략 이 값은 대략 2.71828인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가 되겠고, irrational 넘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분수로 쓸 수 없는 그런 숫자죠. 파이처럼 파이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무리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앞에 이 미분 함수가 원래 함수와 같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요. 음, 봅시다. 자, 이게 2의 x승이라고 하는 거를 그, 그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오일러의 숫자라고 하고 오일러스 넘버라고 하고요. 2.87 얼마 되는 이 숫자의 지수함수가 왜 미분치가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x승은 우리가 이 정의대로 한다면, 이 정의를 쓴다면 이 대신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고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게 2죠. 여기에 다시 x승을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자, 요거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 f 프라임. 자, 이거 프라임이 미분을 나타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 그 리미트가 두 개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 델타 x 정의에 의해서 델타 x는 0으로 가고 분의 델타 x분의 1에, 여기 다시 이 익스포넨셜 함수, 이의 x승 요 함수를 다시 여기 적용을 하면 리미트에 이번에 n이 무한대로 가고 어, 그1 플러스
n분의 1에 n의 x 대신에 x 플러스 델타 x 되겠고, 빼기 1 플러스 n분의 1에 n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는 다시 쓰면 이 공통적으로 1 플러스 n분의 1에 n의 x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1 플러스 n분의 1에 n의 델타 x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요. 자, 근데 그 우리가 이걸 어떤 리밋을 쓰느냐 하는 건 약간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두 개를 곱한 값을 서로, 그러니까 n의 델타 x는 1이 되는 그런 리밋을 한번 취해봐요. 뭐 상관은 없으니까. 또는 n이 다른 말로 하면 델타 x분의 1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n은 델타 x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n분의 1 대신에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델타 x가 1이니까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가 그냥 델타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을 잘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에 델타 x는 0으로 가고요. 델타 x분의 1에 리미트에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 1 플러스 n분의 1에 nx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델타 x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 델타 x하고 요 델타 x는 여기서 이렇게 상쇄를 시킬 수가 있고, 아하, 다른 말로 하면 델타 x는 이제 이 리미트 요거는 필요가 없죠. 자,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리미트에 그냥 다 상쇄가 됐으니까 요 함수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2의 x승 함수랑 동일하죠? 아하, 그래서 이게 2의 x승이 되고요. 자, 이거는 원래 함수하고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오일러 넘버의 지수함수가 2의 x승이 바로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아주 특별한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fx는 2x승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 값이 실제 숫자는 2.718 얼마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다 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우리가 아주 묘한 숫자를 발견을 해낸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아까 얘기한 2의 u하고 동일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2의 u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변수가 복소수라면 이게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과 이 eu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과 동일한 함수여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u가 x 실수함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게 변수가 허수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인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걸 하나 추가를 하면은 2의 i 세타승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또 중요한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오일러의 공식은 나중에 또 배우긴 해요. 나중에 또 배우긴 할 텐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이긴 하죠.
어, 자, 근데 이 오일러 공식의 쓰임새가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